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제일 높죠. 김정은이 생각했을 때도 제일 위험한 사람. 왜냐면 직계 혈통에 심지어는 형이요. 형이야. 그렇지. 그렇죠. 거기다가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머리도 더 좋다는 것도 알고 있죠. 같이 유학 생활을 했으니. 그러니까요. 성품도 온화하고 또 예술적인 감각도 있고 자기가 갖지 못한 것도 가지고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김정은 뒤에서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고 있는 북한의 숨겨진 백두 혈통. 자. 자, 두 번째 백두집 막내 아들, 숨겨진 백두혈통의 주인공은 바로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입니다.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 삼남매의 사실은 맞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 원래 족보대로라면 김정철이 원래 등극을 했어야 하고 운명의 장난처럼 두 형제의 순위가 뒤바뀌면서 지금은 굉장히 숨겨져 있는 백두혈통이 됐는데 내가 만약에 김정철이라는 생각을 시청자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김정철이고 내가 맞은데 언제까지 나는 에릭 클랩튼 공연만 닥치고 봐야 하지? 내가 김정은보다 못할 게 뭐 있나? 그리고 누군가가 군부 실세가 김정철 동지 한번 하시지요. 그렇지. 라고 제안하지 않을까? 김정철에게는 더 나아가서 김주애보다 더 특출한 자녀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와, 복잡하네. 그 의문은 모두 다 베일 속의 김정철을 향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사실 김정철 하면은 에릭 클랩튼의 그 공연을 진심으로 그럼요. 좋아했고 뭐 했던 그런 모습이 좀 떠오르긴 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김정철이 외신 언론에 공개된 게 총 3번인데 3번 모두 에릭 클랩튼 공연을 보러 가는 길에 공개가 됐어요. 진짜 강팬인가 보다. 첫 번째로 공개된 게 2006년 6월에 독일을 방문했던 모습이었는데 일본 후지 TV에 이렇게 포착이 앳되네.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에도 에릭 클랩튼의 공연을 보러 싱가포르에 갔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살이 좀 뭐야? 많네. 그리고 심지어 4년 뒤인 2015년 5월에도 영국의 에릭 클랩튼 공연을 보러 갔다가 포착이 됐었죠. 와. 이렇게 3번 공개된 전력이 있는데 모두 다 에릭 클랩튼 공연을 보러 가는 길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광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에릭 크랩튼 정도면은 저도 보러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에릭 크랩튼은 뭐 팝의 역사 가장 위대한 기타리스트로 알려져 있고 뭐 우리식 표현은 아닙니다만 소위 이제 이야기하는 세계 3대 기타리스트라고 했을 때 그 명단에 이제 올라 있죠. 누구예요? 제프 백, 지미 페이지 그리고 이제 에릭 크랩튼. 에릭 크랩튼은 그 소위에서 이제 로큰롤 그 홀 오브 페임이라고 하는데 그 로큰롤 명예정대에 3번 올라갔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미만 해도 거의 20개 가까운 트로피를 받았어요. 에릭 크랩튼은요, 그 서양에서도 소위 이제 기타의 신이라고 불리는 기타리스트에게는 뭐 원톱이라고 해도. 에릭 클랩튼도 알겠지? 자꾸 저 인물이 온다는 거. 누군가는 이야기해줬겠죠. 기분이 묘하겠다. 그게 이유가 있는 게 실제로 저 김정철이 기타리스트라는 거예요. 맞아요. 기타를 굉장히 잘 친다고 알려져 있어서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저런 위치가 아니었다면 기타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뭐 그런 욕망도 있다. 그런데 저게 저 장면이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김정철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그 이후로는 사실 볼 수가 없게 됐는데 일단 뭐 북한에서 어떻게 됐느냐. 제가 볼 때는 뭐 김정철 같은 게 무슨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가의 여러 대군 중에 한 사람처럼 어디선가 지금 그냥 조용히 자기 생활을 하면서 눈치 보면서 잘 살고 있지 않을까 기타나 치면서. 혹시 그 무슨 일 생긴 건 아닌지도 궁금하네요. 그 요즘 안 나타나요? 네, 요즘 안 나타나고. 그러게요. 저도 김정철 입장이라고 하면 김정남
김정은이 이제 피살되는 거를 봤잖아요. 그럼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다음 목표가 이제 나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존재감 없이 조용히 살 것 같거든요. 김정철도 이 기타에 빠져 있는 모습이 어떻게 하면 본인이 살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나는 여기에 미쳐 있다. 그래. 나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까지 매스컴에 나오는 걸 수도 있다고. 스위스 가서 본 모든 자료에 의하면 성적이 훨씬 좋아요. 김정철이. 진짜요. 아, 그리고 공부를 머리가 잘했네. 더 똑똑하다는 평가들을 선생님들이 하셨다 그래요. 아, 열등이 있을 그러니까 수 있는데, 동생은. 이 친구가 지금은 모든 것을 그냥 음악에 미친 것처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자신은 살아남아야 되겠으니까 재밌다. 뭐 고모부도 죽었지 이복형도 죽었지 그러니까 자기는 일단은 그냥 음악에 미친 것처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해요.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권력 앞에서는 부자 아버지도 아들도 없고 형 동생 없어요. 그래? 특히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권력자의 친형이에요. 권력자의 친형. 형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나는 정말 정치에 관심이 없다. 동생님이시여. 난 기타만 치겠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김정은한테 이제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재구실도 못하는 나를 한 품에 안아 보살펴주는 그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겠다라는 굉장히 굴욕적인 편지까지 보냈어요. 편지에 보면은 재구실도 못하는 이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사실은 본인이 이제 어릴 때부터 유전적인 병이 있어서 뭐 가슴이 이렇게 여자처럼 좀 이렇게 되고 특히 이제 목소리가 치명적으로 여성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는 이런 결함이 생겼다 유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부적합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한테 권력이 넘어갔다는 거고 그 점 때문에 아마 김정철이 재구실도 못하는 나를 한 품에 안아줬다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참 가슴이 아픈 거고 이런 어떤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정철에 대해서 김정은이 어느 정도 뭔가를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반성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성문이야. 그래, 잘못해야지. 외국에 나가서 약을 많이 먹고 몸이 피폐해진 상황이고 술을 먹고 술병과 술잔을 몽땅 깨부시고 그 룸을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호텔에서 해당 대사관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깨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실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사관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돈이 한도를 지났고 어머. 얼마나 사고 그러니까 쳤길래.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야지. 보고를 해야 되니까 나 좀 살려달라. 내가 편지를 직접 쓰겠다.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넓은 품에서 나를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언젠가는 위험인물로 될 수가 있어.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경우에 받아들이니까 저기 간다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형이로서 연민이 정도 있긴 하지만 네. 언제든지 저거는 나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최고 존엄이 고리가 높아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겠죠. 존재만으로도. 나는 만약에 저 사람이 가고 나면 가장 지금 현재 유리한 게 북한 내에 있어. 그렇죠. 미국에 있고 무슨 망명정부 이런 얘기는 너무 외국 얘기고 그 내부에 있다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필요 없죠. 뭐. 김정은이 생각했을 때도 제일 위험한 사람. 왜냐하면 직계 혈통에 심지어는 형이야. 형이야. 그렇지. 그렇죠. 거기다가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머리도 더 좋다는 것도 알고 있죠. 같이 유학 생활을 했으니 그러니까요. 성품도 온화하고 또 예술적인 감각도 있고 자기가 갖지 못한 것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왜 김정은을 선택했냐? 이게 이제 이 대목에서의 궁금증입니다. 후계자를 정할 때 이제 몇 명이 있었대요. 김병희 비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황순희 조선혁명박물관 관장, 김옥 마지막 여성이 있었는데 장성택 생각은 똑똑한 김정철을 세워놨다가 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그보다 조금 못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김정은한테 맡겼다. 와, 그래서 맞았네. 막내한테 맡기는 게 어떻냐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그래 막내가 배짱이 있지 남자다운 건 막내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건 설입니다. 제가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고 평양에서 일하다가 나온 사람한테서 들은 산계의 설이에요.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설이에요. 위원장 동지도 동의합니까? 아, 배짱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배장이 많이 배장이 배짱입니다. 배장이 있는 거지. 배장이 많아. 근데 굉장히 사실은 소름 돋는 분석 툴일 수도 있는데 보세요. 스위스에서 공부한 선생님은 김정은보다 김정철의 성품이 더 온화하다고 했어요. 근데 북한에서 나온 분들은 김정은의 성품보다 김정철의 성품이 유약했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다들 얘기해요. 근데 성품이 온화하다는 것과 성품이 유약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똑같은 현상인데 똑같은 소리.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는 북한에서 나온 사람은 김정철에 대해서 결단력이 없다. 김정은은 결단력이 배짱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김정철에 대해서 결단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포용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 유비같이. 그러면 포용력이 크고 성품이 온화한 지도자가 사실은 김정철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김정철이 유약하고 뭐 결정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승자의 논리에 따라서 김정철의 패인을 분석한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만화 같은 스토리 하나 말씀드릴까요? 김정철이 에릭 클랩튼에 푹 빠져서 나는 음악밖에 모른다라는 것이 연기다. 언젠가는 숨겨놨던 발톱을 딱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만화 같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게 가능할까? 가능한 스토리가 있었어, 실제로. 역사 속에서요. 수양제 아시죠? 고구려 침공해가지고 실패한 다음에 피본, 수나라의 황제. 형 동생이 받겠지만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태자는 양용이란 사람이고 수양제는 양광이라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이 황제가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둘째 아들인데. 근데 위에 태자가 있잖아요, 형이. 일단 악기를 다 줄을 끊어요. 먼지를 묻혀. 아버지 어머니가 오면은 너 왜 이거 줄을 끊었냐? 백성들이 못 사는데 제가 어떻게 악기를 연주하겠어요? 일부러 누더기 옷을 입어요. 아니 여기 좋은 옷 비단 줬는데 왜 옷을 이거 입냐? 백성들이 못 사는데 제가 어떻게 비단 옷을 입겠습니까? 어머나. 그리고 한 번 비가 왔는데 그 병사들이 이제 비를 쫄쫄 맞고 걸어갔대요. 쓰고 있던 우산을 던져버리고 백성들이 비를 맞는데 어떻게 제가 이야. 아이고. 와 이건 뭐 선행 제조기야 뭐야. 이 결정적으로 이제 태자가 이제 약간 여자를 많이 밝혔어요. 여자를 굉장히 멀리해요. 저기 오늘 밤 전화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허! 난 여자를 모른다. 이러니까 슬슬 마음이 둘째 아들 쪽으로 가는 찰나에 자기 세력을 키워가지고 형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황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야. 그래서 수양제로 등극을 합니다. 김정철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건강 문제든 아니면 제3의 요인에 의해 가지고 권력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니면 유고 상황이 왔을 때 김여정에게로 갈 것이냐 아니면 김정철로 갈 것이냐 하는 그 상황에서는 김정철이 은인자중하고 있던 칼을 뺄 수는 있다. 야. 일단은 모든 상황 보면 김정철이가 될 만한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if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김정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유력한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 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편집자가 웃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 그 순간들 애국에서 빵